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없지요? 근데 반응을 안 하시는군요. 지금은 제가 양승원 목사님 밑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의 은사 되시는 분이시죠, 목사님이. 오늘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본향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고향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의 한 거의 60%에서 70%가 탈북자인데 젊은이들이에요. 이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들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본향교회예요. 장로님 이제 기도하시는데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 말씀도 하셨어요. 그 장대현 교회가 평양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거기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세멸 마펫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그 전에 평양 신학교도 그분이 세웠죠. 마펫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사택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있죠. 제가 그 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 데가 있겠어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문 여시면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선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 본향교회라 그렇게 이름해. 많은 청년들이 지금 복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나 같은 탈북자 목사한테 전하라 하는가? 제가 늘 우리 주님께 조금 불평조로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하셨죠? 원수를 사랑해라 하셨습니다.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간단해요? 어렵습니다. 원수가 누구지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쌍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원수입니다. 악한 사람은 우리의 인격에 데미지를 줬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혔거나 하여튼 그 쌍놈입니다. 우린 그걸 그냥 악한 사람이라 부드럽게 말해요. 원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와 내 혈육에게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원한을 준 사람입니다. 갚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월드컵 했죠. 제가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복음 전도하려고 지금도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봐요. 보는데 우리나라도 떨어졌고 아시아 나라들은 다 줄줄이 다 떨어졌어요. 예선에서. 그런데 유독 일본이 16강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그거 그렇게 해설하더라고요. 아시아 나라들이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일본 하나만이라도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죠. 우리말 그냥 그렇게 액면으로 알아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에 좀 불편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 매우 불편했어요. 저 쌍놈의 새끼는 왜 올라가? 왜 우리 일본이 안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요? 이게 웬수거든.
36년간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착취했으면 최소한 잘못했다고도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잘못했다고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의욕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면 목이라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그렇게 고상하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의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목사님들한테 원어 놓고 자세히 한번 여쭤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해석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Do it, do it. 명령입니다. Do it. 우리 민족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좀 어렵습니다. 우린 유교적 문화와 정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운 사람은 끝까지 곱고요, 미운 놈은 끝까지 쌍놈이 옳시다. 그게 우리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14살 때 김일소이로부터 직접 구문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1976년에 도끼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북한에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준전시 상태가 선포됐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다니던데 포기하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북한 네이비 실에서 군복무를 8년간 했습니다. 네이비 실 인터넷에 들어가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그냥 가만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반응하세요. 이게 엄청 힘든 부대예요.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거든. 군복무를 거기서 열심히 힘들지만 잘하니까 김종일이가 저한테 특별한 표창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군복무 만기 전에 제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서 민족 간부로 만들라오. 그래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또 평양에서 살았다. 성분이 좋다. 이거는 상식으로 통하지요. 그러니까 그 성분이 좋다는 거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충성밖에 몰라요. 열심히 또 하니까 대학 졸업하면서 노동당 중앙위 대정보조사부에 발탁이 됐어요. CIA입니다. CIA. 김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칼기 폭파시킨. 걔가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그런데 저희 같은 부서에 있었습니다.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아주 북한에서는 우리는 의사가 멋지고 판검사님들이 멋지고 하지만 북한에는 그런 데가 멋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공부 열심히 잘하면 그런 데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나가게 됐어요. 유학 북경에 나간데, 그때는 이미 동구권이, 제가 유학 갈 때는 동구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밖에 유학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한 학생들 만난 겁니다. 남한 학생들. 제가 남조선 사람을 처음으로 만날 때가 거기선 두 번째였고, TV로 먼저 만났습니다. CIA 공작원으로 들어가니까 남한 신문, TV 그대로 다 보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거기 침투해서 일할 사람들이니까. 보는데 처음 뭘 봤냐면 12시 KBS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 신은경입니다 하고 나오더만요. 북한에는 아나운서 하면, 방송은 하면 말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북한 방송 봐서 알지만 그 할머니는 지금 뭐 40년을 하는지 하여튼 그 할머니뿐이야. 아나운서 신은경입니다. 그럽니다.
아니, 깜짝 놀랐어요. 외모가 저렇게 이쁠 수 있냐. 한참 보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해맑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사람들은 한 하늘을 이거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웬수가 그렇게 얼굴이 해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웬수라는 건 얼굴 자체가 흉악해야 됩니다. 얼굴이 왜 흉악한지 얼굴이 왜 얼굴인지 아십니까? 이 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멍이라 해서, 굴이라 해서 얼굴인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맑고 미모가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얼굴이 그렇게 해맑습니다. 헷갈렸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인가 헷갈립니다. 근데 그 진짜를 이 북경에서 만났다니까요. 대학에서. 야, 근데 계속 헷갈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면 반가워하고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웃어주고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고 그러는 겁니다. 헷갈렸습니다. 아니, 저게 웬수가 맞냐? 저게 웬수가 맞냐? 남남북녀라고 하지만 우리 그 같이 공부하던 그 북한 우리 여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걔들보다 남한에서 온 여학생들이 훨씬 이쁘더라고요.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제일 가난해요. 하여튼 중국 학생들이 가는 식당도 갈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밥 먹는데 문을 와서 두들깁니다. 누가 와서 두들겨요? 우리 기숙사에서 우리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자취하고 있는데 문을 두들겨요. 들어와. 그러니까 딱 얼굴을 들이민 친구를 보니까 남한 학생이에요. 야, 고추장도 가져오고 김치도 가져왔어. 같이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밥 다 먹어서 빨리 문 닫아. 나가.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추장하고 김치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고추장과 김치에 독약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독약. 원수입니다. 원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 고추장과 김치를 문 앞에다 놓고 갔더만요. 쓰레기통에다 쳐놓았습니다. 다음 날도 또 찾아왔어요. 야, 밥 다 먹어서 가라. 그러고 한참 있다가 문 열어보니까 또 고추장하고 김치를 놓고 갔어요. 또 쓰레기통에다 놓고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더만요. 일주일 되는데 그 김치 고추장 또 쓰레기통에다 열려 하는데 우리 친구가 그러더만요. 야, 이봐. 그거 먹다 죽으면 한이 없다 그러지 않았냐. 우리 좀 먹어라도 보자.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딱 그 뚜껑을 열었는데, 야, 냄새가 죽여주더만요. 냄새가 죽여줘요. 한번 맛을 봤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건 내 난생 처음 봐요. 내 이름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순창 고추장이었어요. 아주 그냥 밥 한 그릇 비벼가지고 저 뚝딱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6명이 같이 있었는데 6명이 모두 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곧 죽을 겁니다. 독약을 먹었고. 한참 기다리는데 죽지 않더만요. 힘만 섰더만요. 이게 김정은 수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헷갈리더만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안 먹었어요. 내가 누구죠? 나는 북한에서 최고 충성 분자로 뽑힌 사람이거든요.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학용품도 막 가져다 줬어요. 얼마나 좋은 학용품인지 하여튼 좋더만요.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놈의 정신이 후리터분 한 놈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안 했어요.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만
요거 계속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의 만큼만. 그게 뭐냐면 영한사전이었습니다. 영한사전. 내가 영어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겠는데 우리 북한 사전 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폐쇄된 나라니까 옛날 19세기 그 영국에서 나온 사전을 번역해 놓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전이 있어야지 공부하겠는데 이게 사전 어디 있고 되나 보니까 옆에서 이거 공부하는 이게 남한 학생들이 보고 있는 사전이 기가 막히더만요. 아니 요놈 하나 가지면 그냥 영어 공부는 싹 해결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가져요? 왼수 거잖아요. 왼수 거. 그래서 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후배 친구가 하루 왔더만요. 형, 내가 그거 공작 좀 할까? 야, 너 어떻게 하냐? 걱정 마, 내가 해올게요. 그래, 너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 한 주일 만에 해왔더만요. 한 주일. 야, 세고 영한 한영 한 세트 딱 가져왔어요. 아니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우리 기숙사 뒷동에 저 코롱 회사에서 연수한 그 남조선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음이 좋아. 거기다 말해 보니까 한 주일 만에 가져왔어. 돈도 안 받는데. 와, 하여튼 야, 그때 아주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제가 이 남한에 들어와서 내가 돈 받아서 내 돈으로 처음 산 물건이 영한 한영 그 사전이 얼씨다. 전 이름도 잊어 안 먹죠. 뭐 지금도 있으니까. 민중소림사에서 나온 에센스 영한 사전. 그 공부 참 그거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형님한테 제가 인사를 고맙다고 안 했습니다. 왼수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안 했습니다. 만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어느 날 이 남한 학생들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뭘 가지고 논쟁이 붙었는가 하면 6.25가 도대체 누가 일으켰냐 이겁니다. 6.25 누가 일으켰죠? 그래요 여러분, 그건 뻔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북침입니다. 북침. 미국하고 남조선하고 짜고 들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침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니까 다음에 만나자 하더만요. 다음에 딱 만났는데 말을 안 하고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료를 보래요. 보니까 여기 북침이더만요. 이 남침. 큰일 날 뻔했네. 남침. 왜 남침이냐? 이 미국, 영국, 뭐 어디 일본 여기 무슨 아주 좋은 자료들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게 말은 되는데 이 가만 보니까 누구예요? 이건 미국, 일본, 영국.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야, 이건 너희끼리 짜고 그랬잖아. 이거 다 너네 편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재요. 만났어요. 이번엔 가져왔는데 소련 공산당 비밀 자료 뭐 이런 거 가져왔더만요. 중국 거. 거기도 남침입니다. 아이쿠야, 말을 못 하겠어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더만요. 우리가 잘못 건드린 겁니다. 이거 아주 똑똑, 공부 참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런데 차갑습니다. 차가워요. 아주 차가워요.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절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길 수도 없고 냉정한 사람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남한 학생들 중에 또 뭐 좀 다른 사람들도 있더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런 좀 그런 말을 걸어도 뭐 반응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이따금씩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옷도 가져다 주고 학용품도 가져다 주고. 보니까 뭐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가져다 줘요. 근데 딱 옷을 이렇게 안쪽을 보니까 넷대로를 다 잘랐어요. 가위로. 남한 제품입니다. 그걸 잘라버렸어요.
학용품을 보니까 이거는 그때 돈 주고 중국에서 살 수도 없었던 거였는데 여기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닙니까? 그거를 칼로 싹 긁어버렸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참 멋져요. 우리한테 뭔가 전하고 싶은데 남한 물건 우리가 가지면 우리 감옥 간다는 거 아니까 그거 가지 말라고, 감옥 가지 말라고 그걸 다 떼버린 겁니다. 그러다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지나니까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축구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놀러도 다니고 뭐 자전거도 같이 타고, 그러다가 그게 김종일이한테 고발이 돼가지고 다 감옥에 갔습니다. 저도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탈북했죠. 끌려갔다가 북한에 끌려갔다가 탈북했죠. 탈북자가 되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사지판, 칠송판을 메고 다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중국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형님이 달려오더만요. 북경으로. 그 나한테 영안사전 줬던 그분, 코롱회사에서 연수생으로 와 있던 그분이 상해 지사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왔다는 전화 받더니 그 자리에서 그냥 사무실을 뛰쳐나와서 비행기 타고 북경으로 올라왔더만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가? 어떻게 되는 거가? 그러더만요.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걱정 마. 사람 죽는 법 없어. 우리가 도와줄게.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북경지사로 발령받았어요. 북경지사로 발령받으면서 신혼이 되셔서 결혼하고 이제 그 형수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 북경에 신혼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키를 저한테 주더만요. 신혼방 키를 주시면서 그랬습니다. 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위험할 때는 그냥 이 키 열고 우리 집 뛰어들어와. 이건 내 집이라 해라. 그래야 산다. 내가 그 키를 받으면서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했습니다. 뜨끈뜨끈했어요. 이렇게 고마운 분을 어떻게 원수로 알고 있었나? 원수로 미워했나? 이 생각을 하는데 얼굴이 정말 뜨끈뜨끈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너희는 그들이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정말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더만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뭐 별로 해서 신문도 못 보고, 그래도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9시 뉴스만큼은 봅니다. 보면 이제 두 아들놈이, 저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놈이 내 옆에 와서 쫙 앉습니다. 앉아서 같이 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따금씩 문득 그 스크린에 김종일이가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큰놈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빠,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이 조그만 놈이 기가 더 센데 이놈이 뭐 지나요? 그놈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 나는 저놈은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내가 아직 그 마음 갖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뭘 보고 배우지요? 아빠 삶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빠 삶이 아직 그런 겁니다. 나는 좀 아직 용서가 안 돼요. 그 자들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난 목사입니다.
목사 돼서 이 마태복음 강해 이 복음서에 이 말씀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못 들어지게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멋지서 지라는 겁니다. 그 김정일은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왜? 그렇게 안 하지요. 이 말씀대로 잘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내 삶이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아빠의 삶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에 비해 그 아들이 얼씨다. 그 아들이 얼씨다. (2011년 11월에) 그 어느 월요일 날 내가 서울에서 차를 몰고 경기 안성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했더라고요. 예, 집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아니, 누가 그래요? 중권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에이, 그런 말 마세요. 중권 쪽에서는 김정일이가 이미 한 7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더라고요. 좀 이따 또 와요. 목사님, 지금 라디오 있어요? 네, 운전 중입니다. 라디오 켜봐요. 켜봤어요. KBS에서 나오더만요.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이고, 난 속미가 조금 급합니다. 운전해도 그냥 보통 속도 위반입니다. 120, 130입니다. 그 상태로 몰고 가다가 할렐루야! 자, 핸들을 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깜빡할 뻔했습니다. 깜빡할 뻔. 얼마나 아주 그냥 환희가 느껴지네요. 환희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건 순간이고요. 아니, 김정일이 누가 죽으래? 이 생각이 그냥 확 밀려오더라고요. 김정일이 누가 죽으라고 했어요? 그놈은 내가 꼭 복수하는 건데, 그놈이 그냥 죽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일만 죽으면 우리는 고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김정일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쪽으로 가다 유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고향으로 질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자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변한 거 없습니다. 아이고, 내 그냥 심정은 그냥 닥쳤던 개월시다. 닥쳤던 개. 그냥 허망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왼수, 우리가 갚는 게 아니더만요. 김일성이 여러분이 죽이셨습니까? 김정일이 우리가 죽인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라,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우리가 할 몫이고, 우리가 정 미워하며 어쩔 수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본향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여기 와서 살고 있는 탈북 젊은이들을 요셉과 에스더로 키워서 고향에 들여보내서 복음으로 자기 고향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 만들자, 그 사명으로 세워지는 교회니까 그냥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두만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와서 교회 세우자. 그리고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만강 저 함경도 쪽에 가보려고 들어가는데 북경에 잠깐 들리재요. 그래서 북경 잠깐 들려서 거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잠깐 뵀습니다. 북경은 저에게는 추억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부 거기서 했고,
탈북자가 돼서 거기서 숨어 살았고, 이 말 저 말 선교사님과 회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제가 공부할 때, 그 북경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그 대학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부부였는데, 이분이 우리가 뭐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생일 되면 케이크를 사다 줄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친구가 생일 되면 이옥에 와서 같이 고생하면서, 야, 우리 밥이라도 한 끼 먹자. 그래가지고 그 외식, 그때 생일이 되면 한 번씩 겨우 나가는데, 나가면 저 신장 라멘이라고 저 소북 쪽에 있는 그 민족이 하나 있죠. 저 아랍 쪽. 그 사람들이 와서 아주 싸게 하는 볶은 라멘이 있어요. 라면. 그거 가서 한 그릇 먹습니다. 1원입니다. 1원. 중국 돈 2콰이. 1원.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싼 거예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이게 100원쯤 될까? 그거 하나 겨우 먹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서로 손잡고 그 음식을 나누고 가고, 야, 생일 축하한다. 뭐 선물도 못 사줘서 미안하다 하고 쓱 나오는데 계산을 다 했대요. 아니, 우리 걸 누가 계산했냐 하니까 저기 있던 사람이 계산하고 나갔대요. 우리 중에 그 사람 봤더라고요. 그 우리 기숙사 뒷동에 있는 남조선 사람 그 있잖아. 그 사람이었어. 그러더라. 그 사람이 왜 우리 거 돈 내? 웃기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돈은 냈으니까 그냥 나와요. 한참 나오다 생각하니까 돈 내주니까 좋긴 좋더만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서 거기서 이제 밥 먹으면, 이분들이 와서 밥 먹다가 우리를 그냥 보기만 하면 그냥 우리 몇 명 왔댔냐 보고 다 계산하고 나가요. 참 희한한 사람이네. 저 사람 참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했댔는데, 이 사람 가만 보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뭘 갖다 주기를 좋아합니다. 뭐 음식에서 갖다 주고, 뭐 김치에서 갖다 주고, 떡에서 갖다 주고, 뭐 학용품도 갖다 주고, 명절날엔 뭐 그냥 하여튼 좋은 음식에다가 우리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큰 명절이 되면, 구정, 추석 되면 한복까지 입고 와서 떡을 해다가 우리한테 주군요. 우리보다 연세가 한참 위인데 이분들이 우리한테 세배 드리고 갑니다. 정말 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네. 근데 가만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들 중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안기부 요원이다. 우리를 포섭하기 위해서 지금 공작금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절대 옳지 못하게 고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못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혹시 그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분 아직 여기 있는데요. 북경에 아직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그분 안기부 직원 맞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그냥 여기에서 자그마한 비즈니스 그때 와서 오학 공부하고 자그마한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처럼 예수 잘 믿는 분입니다. 그때 내 얼굴이 다시 뜨끈뜨끈해졌습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 분을 왼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었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극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뵙진 못했는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꼭 찾아가서 한번 뵐 겁니다. 꼭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마운 분 왼수라고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왼수일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을 베풀면
우리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변한다는 겁니다. 원수가 변한다는 겁니다. 2012년 1월입니다. 황해도에서, 북한 황해도에서 2011년 한 해에 2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12년에 그 황해도에서 온 젊은이 청년이 자기 부모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겁니다. 2만 명 굶어 죽은 겁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 굶어 죽는 혈육들에게 먹을 거 쌀 보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재간이 없어서 처음에는 저 백령도에 페트병에다 쌀 넣고 가서 조류가 북한으로 흐를 때 거기다 이렇게 떠내려 보내려고 했댔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니까 북한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백령도, 그 소북, 그 소해 그 지역은 NLL 지역입니다. 거기는 북한 그 군사 위수구역 최고 넘버원입니다. 모두 군인들이요. 하면 그쪽에 떠내려가면 그거 다 군량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군량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쌀을 우리 굶어 죽는 혈육들한테 어떻게 보낼까? 방법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한 2달 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인데, 목사님 쌀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보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내냐? 목사님 저 지금 탈북자들 그 저기 삐라 지금 시로 보내는 그 풍선 봤죠? 봤지. 그건 내가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 내가 개발했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에요. 영어를 하나도 몰랐대는데 2년 동안 자습해서 CNN 히어링이 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북한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간부했는데 정치범죄에 끌려가고 온 집안이 해체됐습니다. 하고 2년 동안 동생하고 꽃제비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마음은 그냥 김정일 죽이고 싶어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온 겁니다. 남한에 와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 풍선 기술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김정은 죽여라 이 삐라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5년 했습니다. 그럼 그 청년이 그러더만요. 그런 것도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쌀 보내고 예수 사랑 전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거 내가 할게요. 이 청년이 기술 그렇게 제공하고 앞장서서 우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해 그 풍선으로 북한에 쌀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매해 한 1000개씩 띄웁니다. 근데 여러분은 유수에서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그 삐라 띄우는 거는 많이 띄울 때가 10개 띄웁니다. 근데 얼마나 소리가 북소리가 요란합니까? 나팔 소리도 요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개 띄우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진짜 소리가 안 나려면 여기서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변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청년과 같이 예수의 복음으로 변한 친구들이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들고 자기 고향에 찾아가면 우리 통일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전 통일을 허락해도 되겠구나 그러실 것 같습니다. 통일되면 딱 제가 두려운 마음이 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일되면 지금은 북한 사람들이 폐쇄됐기 때문에 남한을 모릅니다. 그러나 통일되면 다 듣고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꼭 이렇게 물을 꺾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 하나니까 이 세상 자기 먹고 사는 거 하나 위해서 살다가 그만이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면서요. 세상과. 그런데 이 동족이 혈육이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당신들 그때 뭐라고 있었습니까? 나는 이 질문이 제일 두렵게 다가옵니다. 남한에는 그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2조 원 썼다면요. 한 해에 쌀 팔리지 않는 거 그 국가 창고에 보관하는데 1조 원 썼다면요. 한 해에
그런데 우리 혈육들이 이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지금 와서 복음을 들으라 합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까지도. 여러분 인내하며 힘들더라도 이 말씀 행할 때 여러분 원수도 변합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세상 변화시킵니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심지어 원수의 마음에까지 복음을 심겨주고 싹 틔우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건 사랑의 힘뿐만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달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이니 우리 믿음의 의지로라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인내와 사랑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저 북녘을 향한 복음의 대로를 곧게 닦고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